자, 지금 선구자 방송, 봉주르 방송, 영어 방송, 태극사랑을 보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께 오늘 공지를 하러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태극사랑이 보편 타당성 있게 논평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관심들이 더 증폭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요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을 좀 제가 제 사업 관계상 너무 좀 바빠서 방송을 계속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방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또 먹은 것이 뭐냐면, 이대로 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자꾸만 혼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충재 씨가 얘기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망상적 소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엄청난 분노와 또 적지 않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늘 집약적으로 이 문제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오늘 새벽 4시까지 저희가 이 편집을 끝내고 왔는데, 오늘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벌써 16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 측에서 2번, 정충재 측에서 2번을 갖다가 잠수부랑 그 다음에 또 전문가랑 또 실질적으로 검사, 경찰, 기자, 이 모든 사람들이 입회하에 4번에 걸쳐서 그 굴에 대해서 탐사를 했고, 그 탐사 결과가 결론에 가서는 그 굴은 결국은 박수웅이와 정충재가 판 그 굴을 정충재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시추한 것으로서 결론이 났고, 1심, 2심, 3심 모두 다 정충재가 패소했고, 최근에 와서는 정충재가 다시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사회에서 살면서 서로가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심, 2심, 3심의 재심까지 끝났으면은 그 사건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정충재가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보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제가 오늘 전상을 하겠습니다. 전상 공모를 하겠습니다. 백준흠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증명을 한 사람한테는 1000억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도굴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굴범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320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셔서 내가 저 두 분과 사진을 옆에 찍은 거라도 있구나, 압수를 한 사진이라도 하나 발견해내서 그걸 사실 증명을 하면은 1000억이라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백갑 작전이라는, 이건 여러분들 정충재가 지은 가짜 소설입니다. 논픽션이라고 그러지만 픽션에 점철되어 있는 가짜 소설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제3부 93페이지 황금백합작전 9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제3부 보이지 않는 손. 경찰청 특수수사과 브리핑을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와대 민정실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그러한 경찰청의 특수조직입니다. 마치 검찰로서는 대검 중수부, 지금 폐지됐지만 대검 중수부와 같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정충재가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문현동 전장의 도굴 사실을 알리려는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성식이라고, 이 사람이 정충재랑 서로 공모를 해서 날 납치했던 사람입니다. 김성식이 주체가 되어 국정원 직원이 다리를 놓았다고 했다. 그날 밤 6시에 특수수사과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특수 4개 직원들과 미팅을 따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013년 12월 말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거제의 김종정, 산청의 김재호와 정관재, 자기 친동생입니다. 부산의 박인규, 진주의 김성식. 요 부산의 박인규는 금을 봤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허위사실로 밝혀진 그 증인입니다. 정충재 친구고, 김성식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경찰청 대장은 머리가 벗겨진 충청도 말씨의 경감으로 수사팀원들이 돌아가면 사건의 전모를 증문즉답으로 이해해 가고 있었다. 어느새 자정이 넘고 새벽 1시에야 미팅이 끝났는데 밖에는 눈이 내리는 낭만적인 연말 분위기였다. 보고를 받은 대원들의 표정은 다소 들떠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이야,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니냐? 잘하면 우리도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할 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될 수 있겠어. 일단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으니 특수과의 질당들이 소환만 당하면은 실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정오가 되자 김성식으로부터 이 사건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맥빠진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경찰청 특수과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 즉 오전에 청와대로 결재가 올라갔는데 민정수석실 문전에서 잘렸다는 뜻이다.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수소문 끝에 그의 동창인 연합뉴스 조무국장을 소개받아 서류를 직접 문수석에 전달해 주기를 부탁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얼마 후에 말하길 문재인 수석이 문현동 사건에 대하여 훤히 다 알고 있더라. 너 돌아왔다. 일이 또 용두사미처럼 끝나고 말았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노무현이 다 아는 사건이니 같은 부산 사람으로 오랜 민주화운동 동지인 문재인이 그걸 모를 리 없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미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더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충재가 청와대 진정을 한라인으로 진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찰청 특수과에 나를 갖다가 체포하라고 정보를 주고 브리핑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저에 대한 내사를 했고 6개월 만에 저를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데 찾아와서 저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동안 경찰청 특수과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제가 설명을 침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청 특수과에서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전화 기록부,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서류, 그 다음에 매장물 발굴에 대한 우리가 신청했던, 전국에 신청했던 모든 것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그 다음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런 데서 모든 공문 서류 다 갖다가 몇천 페이지를 갖다 써놨더라고요. 그 맨 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민정수석으로 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 하명 사건으로 그걸 갖다 철저할 정도로 날 다 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이 청와대 이견을 제시해서 청와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민정실에 보고를 했었고 민정실에서 해봐라 그래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쓴 사실 그 관계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갑자기 돌변해갖고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날 비호해서 저런 금괴를 훔쳐갖고 나눠먹었다, 이런 것이 논리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어떻든 정충재는 대한민국의 하급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상급법원까지 재심 신청까지 모든 것이 끝났고 언론, 경찰, 검찰, 주변 전문가, 지인들까지 다 4번이나 부산 문현동에 대해서 탐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다 아니라고 밝혀진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봉주를 말씀하십시오. 자, 이거 한 건 얘기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충재가 주장하는 게 노무현과 문재인이 연관돼서 금을 도굴했다, 도굴단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2004년에 경찰청 특수부 조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 말하고 지금 뭔가 차이가 나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도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 금을 도굴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한테 이걸 고발하는 자체가, 고발하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는 삼류, 네. 삼류 중에 삼류가 만든 사기극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는 정도 수법이 아니라 순식간에 말을 바꿉니다. 그만큼 영민하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그가 법정 구속돼서 영창에 들어갈 때 바로 법정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뒤돌아보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백준음, 너 진짜 센 놈이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붙자. 법정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연합입니다. 연합이 2002년 9월 6일 날 정충재가 자기가 우리가 투자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뉴스타운이라든가 이런 뭐 뉴시스라든가 이런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언론을 관장하고 있는 연합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런 가운데 6일 한바탕 보물찾기 소동이 벌어졌다. 3사 작업을 주도했던 다큐멘터리 작가 출신 정충재가 다이버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공개 수중 탐사를 실시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부산 남구 문현동 해안가 지하동굴, 정씨는 이 동굴이 일제 부산항 지하에서 만든 어뢰공장과 연결된 통로이며 공장 안에는 일본군이 중국에서 약탈한 수백 톤의 금괴와 국보급 보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탐사 결과 일제가 개입한 흔적이 없고
국내 소금회사 포대와 술병들만 발견됐다. 소금 포대 겉면에는 KS 마크와 이타 정밀 등의 글자가 선명했고 병 뚜껑 겉면엔 부산 지역에 생산되는 소주의 상표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날 탐사 과정은 다이버의 헬멧에 부착된 CCTV를 통해 언론과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완전 공개됐다. 탐사를 벌인 다이버 이효진 씨는 굴의 입구가 좁게 막혀있어 겨우 드나들 수 있었고 동굴 안쪽에는 소금 포대가 탐사단으로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거의 직각 형태의 동굴이었다고 말했다. 다이버 이 씨는 동굴의 길이가 30m 정도였고 끝부분에서는 인위적으로 굴을 막은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상 지역은 남구 문현동 해안가 이거 써봐라. 다이버 이 씨는 동굴의 길이가 30m 정도 끝은 인위적으로 막아놓았다. 여기 보시죠. 이제 완전히 물을 퍼내고 다시 한번 재탄사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는 이날 탐사에서 정 씨가 자신의 주장을 믿고 이 지역의 땅 550평을 매입하는 등 사업비를 대원 투자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동안 수차례 탐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탐사를 하기 전에 2번의 사람을 집어넣은 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 정 씨가 이날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 탐사를 실시한 것이다. 투자업체 대표 백모 씨는 실조입니다. 정 씨가 미리 각본을 짜서 인공동굴을 만든 뒤 이를 비디오로 찍어 많은 보물들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전용하고 이제 와서는 인공동굴을 일제시대 지하통로라고 우기는 등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1차 공개 탐사에서 보물은커녕 일제시대 지하 어리공장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아시지만 언제 된 겁니까? 2002년 9월 6일 날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2년 5월 25일인가가 첫 사람을 집어넣은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저기에서 2002년도에 저 언론에서 네. 6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6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2002년 5월 25일 그동안 최상훈의 노력으로 지하 16m 아래 굴착점으로 쌓인 슬러지를 펌핑하고 지상으로 배출하고 공간을 확보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2002년 3월 2일 날 이때 당시 정충재가 김경태 씨가 투자한 돈으로 쭉 일을 진행해 오다가 수산중공업 회장 박주탁 씨의 도움으로 이 직경 60cm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를 만들자고 논의됐고 이 회사를 만들자고 논의했던 것이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재 씨는 자기가 이때까지는 정충재 씨는 자기가 뚫은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 4억을 사기치고 도망갈 요량으로 이런 인정서를 써줬습니다. 잘 나오죠? 이건 공증된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정충재가 백준음이한테 쓴 겁니다. 상기 본인은 부산시까지 남구 문현동 1219-1번지를 기점으로 일제 강정기 시의 어뢰제조 공장 내 모든 매장물을 탐사 발굴하는 총책임자로서 이에 탐사 및 발굴에 필요한 투자자 영입, 행정, 기획, 총괄, 발굴에 관한 기술적 자문, 탐사 발굴 대변인, 가로치고 부대변인 1명 지명권도 인정함으로 백준음을 본인의 동업자들과 협의하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기 가르치고 발굴 동업자들은 만장일치했다. 백준음의 상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본인의 동업자들, 그러니까 정충재들의 동업자들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백준음에게 접수할 것이며 어뢰 공장 내부 등에서 매장물을 발견 및 발굴 인양 등을 하였을 시에 아래와 같이 백준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발굴 지분을 인정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건 뭐냐면 정충재가 지하 어뢰 공장으로 관통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는 벌써 자기가 옛날에 팥덩굴을 위에서 뚫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것을 써줬다는 것은 이 자체부터가 벌써 사기의 서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발굴 지분. 법률이 정하는 정부 지분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굴 지분을 100%로 보아 그 중에 14%를 백준음의 지분으로 인정하며 정부 보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발굴 물품 매각 시 당일 현금이나 물건 가로치고 국가가 보상함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시 가로닫고로 모든 동업자들과 대등하게 지급하겠다. 지하 매장물 발견과 신고 및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에 관한 매장물 발굴 신청 시 모든 서류에 백준음이나 백준음이가 인정한 대리인을 공동 발굴자로서 지분을 명시하고 서류에 해당 간청 및 절차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기재하여 제출하겠다. 3. 매장물 발굴을 위해 주식회사를 창업할 시 해당 회사 주식 지분을 발굴 지분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백준음 및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겠다. 이때는 국가 및 해당 간청 등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하겠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포사이돈 쌀배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식 지분을 갖다가 동일하게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 근거 서류에 의해서 바로 이 서류를 만들어서 주식 서로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고 주식을 서로 공로에 의해서 지장을 찍어 주식 지분을 갈랐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법인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면은 이 인정서에 준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충재가 어느 날 나한테 만나자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당신랑 나랑 했으니까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서 출범을 하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출범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충재는 이 법인에 참여 안 했습니까? 자기가 저렇게 합의서 쓰고 법인에 참여하자고 그래 놓고 예. 예, 그리고 나서 4억을 달라. 그 4억을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되느냐? 그때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저것이 이제 발견되면은 야쿠샤들이, 일본 구급파들이 자기네 자기 가족들을 절대 가만히 안 내둘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살해 위협을 갖다 자기는 많이 느껴봤다. 그래서 와이프랑 4억을 좀 피신해갖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발굴해서 나오면 룰에 의해서 나눠 갖자. 그렇게 해놓고 4억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법인을 만들어서 4억을 예치를 할 테니까 그 굴에 사실의 흔적이 확실하고 네가 얘기했던 일제시대 굴이 맞으면 그 돈을 갖다 그럼 찾아가라.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알지만 2002년 3월 26일 서울 백사장 사무실에서 정충재와 어제 보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법인 설립을 논의했다. 이게 아까 그겁니다. 정충재 백사장에게 이건 김경태 씨가 쓴 것을 갖다 제가 표로 만든 겁니다. 백사장에게 김경태 모르게 4억을 요구했고
백 사장이 법인 설립 이후 논의하자고 했다. 그 다음 4월 5일 현장을 진행시키기 위해 백 사장이 중재하여 서울에서 정충재와 만나 지분 배당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정충재가 갑자기 파출소로 뛰어들어가서 금괴를 운운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하며 도주를 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다. 2002년 4월 14일 연락이 되지 않던 정충재가 금일 현장에 온다는 정보를 듣고 나와, 그러니까 김경태 씨와 최상훈, 조욱규가 현장에서 기다리니 정충재가 나타났다. 최상훈에게 정충재가 최상훈이 정충재에게 일을 같이 하지 않고 왜 약속을 어기냐고 항의했고, 이래갖고 좀 싸움이 붙었습니다. 최상훈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이후에 그걸 빌미로 해서 정충재는 경찰을 불러서 최상훈 씨와 조욱구 씨와 현장에 있었던 김경태 씨를 갖다가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김경태 씨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울로. 아니 갑자기 정충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여기까지 왔다. 경찰서까지. 그래서 내가 곧장 전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김경태 씨는 현장으로 빨리 가봐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산에서 내려온 수십 명이 깡패들까지 포진시켜 수십 명이 그 안에서 이게 파이프를 우리가 미리 하도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파이프를 갖다가 내려놨습니다. 수중동굴에다가. 그런데 그 파이프 때문에 그것이 카메라를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난리가 나갔고 있었던 차에 김경태 씨가 이제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가자마자. 그러니까 결국은 미수에 그친 거죠. 미수에 그쳐서 정충재도 그때 당시에 그 일산에서 올라온 분들이 35억을 그 안에 카메라를 들여서 마대가 있었으면 35억을 주겠다.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을 보냈네요. 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정충재가 하도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못 치게 하려고 막아버렸네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십시오. 이거 131페이지인데 아까 여러분들 정충재와 나와 둘이서 할 때 뭐라고 여기 썼습니까?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제3의 투자자를 영입을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충재는 이 인정서가 발행된과 동시에 백준훈과 별도 협의 없이는 제3자 3회 투자자를 영입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나랑 아무리 이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3회 투자자를 불러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파이프를 갖다가 안 내렸으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안 집어넣었으면은 그들이 카메라를 내려서 이 동굴을 촬영했으면 35억이란 돈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5억을 제3의 투자자한테 네. 받으려고 정충재가 일을 꾸몄다 이거죠. 예, 이건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정충재가 찍은 겁니다. 100만 불의 미스테리에다가 자기네가 제공한 테이프입니다. 여기 보면 4월 27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우리가 법인을 언제 만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4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4월 29일인가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그러면 바로 그 이틀 전에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냉정하게 반칙이고, 아니 무지몽매한 사람, 저도 속았죠. 카메라를 내리니까 진짜 이런 동물이 나왔을 때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세뇌됐다가
나오니까 믿었지.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본 사람으로서 생바위 16m, 17m 내려갔더니 이런 식으로 마대가 탁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전설이 있어 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물에 미쳤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고 그때 당시에 투자에 여력이 있어서 투자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보십시오. 박송이랑 자기랑 실시했던 분은 바로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입니다. 이거 국가 땅입니다. 여기를 파갖고 몰래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법 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없으니까 찢어지고 박송이랑 찢어지고 난 다음에 지가 사기를 쳐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라는 거죠. 이후에 어떻든 그 사람이 태평TV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남의 땅을 몰래 불법으로 박수홍이랑 짜고 수년 동안 굴착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무리 유골을 발견한다 칩시다. 아무리 금괴를 발견하고 일제 잔재를 확인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법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발견되더라도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태극에서 오신 사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가 남의 땅을 한 평을 허가를 냈습니다. 한 평. 한 평도 안 되는 평수를 허가를 내서 그 허가 범위 안에서 중국 동전 찾는다고 허가를 내놓고 뚫고 들어가서 수직을 뚫고 다 수직으로 없으면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남의 땅을 갖다가 수년 동안 파고 들어왔다는 범죄 사실입니다. 그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 칩시다. 수천억을 발견하고 수백조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의 상식에 맞는 발굴 행위입니까? 그건 다 몰수되는 거죠. 몰수. 그리고 그들은 도굴범으로 거꾸로 영창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우선 태평TV 여러분, 최소한도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 겁니다. 그들이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지성인들이라면은 왜 남의 땅을 갖다 몰래 뚫고 들어가서 마대를 갖다가 계속 마대를 바깥으로 끌어내면은 너무 많은 큰 공사가 벌어진다고 소문이 날까봐 지네가 뚫고 들어갔다가 목표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굴로 다른 쪽으로 가지를 뻗쳐야 되니까 결국은 그 뚫고 들어갔던 빈 굴에다가 그동안 굴착을 했던 것을 한 주 소금 마대에다 집어넣고 헛방친 그 굴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거기다 갖다 뚫은 것이 바로 정충제 600mm짜리, 그러니까 60cm죠. 그 파이에 뚫은 겁니다. 애시당초 첫 단추부터 박송이와 그는 잘못된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악성 댓글을 다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정충제를 갖다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무리 문재인 씨가 믿고 노무현 씨가 미워도 사람이 금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자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문재인 씨와 노무현 씨는, 전 대통령들은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처럼 만들고 45번을 넘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손톱만큼이라도 빌미가 있어야 공격을 하는 거지 손톱만큼도 빌미가 없는데 그걸 공격해서 남는 것은 여러분들의 허황된 정신상태일 겁니다. 그들한테 정충래와 김일성이한테 돈 빨려 억울한 시간 빨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는 것은 스스로 너무너무 힘든 자기 자신의 분노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노를 증폭시켜서 우파들이 저 고태꿀로 가는 행동을 자제하시고 우파의 일부 지도자급 인사 여러분들도 아무리 문재인 씨가 믿더라도 정충래와 김일성의 말을 믿고 그래 나는 이랬든 저랬든 문재인이가 망하면 된다 콜 이런 망치간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단 0.1%도 이거에 관련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간동아의 2004년에 동아일보에선 자매집니다. 여기 나온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여러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층 취재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분이 결론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편 정 씨의 주장에 솔깃한 보물 전문가 백준흠 씨 45 등의 중심이 돼 지난 4월 포사이돈 살베이지란 부산항 보물 탐사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의 주주인 김모 씨는 7억 원